집에 다시 공부. 애들 간식 시험 봤어. 그래서 아마 보이는 거. 그래서 뭐야? 당신이 모르는 거. 오늘 학교에서 경시대회 했어? 네? 학교에서 경시대회 했어요? 네. 아. 너희는 왜 안 봤어? 아니 저 하려는데. 그 뭐야? 하려는데 수학 정시 시험. 내려고 보니까 기다리 지났어요. 선생님께 가서 부탁드리면 해주실 텐데. 안 했는데. 어? 안 했어. 아니, 최대한 많이 보게 하려고 많이 해주셔, 요즘은. 은빈이 없어. 가서 받아와. 아니 점에 근데 현우는 손이 왜 그래? 친구가 그려줬어요. 멋있다. 기독교로. 야 생명술이 거기 팔에다가 그리지 말랬죠.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신성 무속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면 이거 신성 무속이 되는 거야. 선생님 동네는 신성 쇼핑타운이 있는데. 신성 쇼핑. 내가 숙제 없었어. 숙제 있었죠. 그래갖고 마지막 시간에 문제 풀고 있었는데 선생님 저는 화학을 할래요. 그러고 숙제지. 우리가 진도가 다 나간 상태였잖아, 그 부분이. 그냥 숙제 있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브라보. 자, 그 다음에 I는 전류는 얼분의 브라보. 힘은 얼분의 브라보. 그리고 자, 일률은 얼분의 브라보라고 했던 걸 했었죠. 자, 오늘은 자, 개념 다지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다 끝났어요. 자, 1번 다음 중 물질마다 자성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 우리 자성을 안 했구나. 자, 에이, 안타깝다. 그럼 자성부터 설명한 다음에 해야 되겠군요. 자, 다시 돌아갔습니다. 물질의 자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물질의 자성이라는 걸 살펴보는데 바로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들을 자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먼저 자와 자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 자와 자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자화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일부 책들은 자기화라고도 합니다. 뭐라고도 한대요? 자기화. 자, 얘네들은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체가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성을 지니는 현상이다. 물체가 외부 자기장에 의해 자성을 지니는 현상이야. 자, 이런 현상을 자화 또는 자기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원자 자석이라는 것은 물질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자석이라고 여겨지는 물질들인데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물체 내 원자 자석들이 왜 원자 자석이라고 하는지 그건 좀 이따가 알게 될 거야.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것이야. 자, 이렇게 배열되는 것을 자화 또는 자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성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쉽게 표현해서 얘는 자기적인 성질이야. 자기적인 성질을 자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얘는 물질이 자석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 성질이야. 이와 같은 성질을 자기의 성질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자성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종류의 자성을 갖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성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성의 원인. 자성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는데, 자, 얘네들은 자, 이런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세 가지야. 우리 물질을 살펴본 물질 내에는 중심에 원자 핵이고 주변에 전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오케이? 자, 이 아이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또 원자 핵은 내부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화학 시간에 이미 다 한 얘기가 같아. 그래서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의 원자핵 주위의 전자들의 스핀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스핀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야. 쉽게 표현해서 뭐라고? 자전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해. 화학 시간에 그거 배웠겠다. 업스핀, 다운스핀. 했니? 업스핀과 다운스핀? 원소 주기율표 했어 안 했어? 전자 차는 거 얘기했어 안 했어? 전자 차는 순서 얘기 안 했어? 1s2, 2s2, 2p6 여기 아직 가는 거야? 했지? 그 전자 찰 때 업스핀, 다운스핀, 업스핀, 다운스핀 교대로 들어가잖아. 아, 현은 몰라? 화학 선생님께 여쭤본다.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고. 응? 그 1S 두 번째. 응? 두 번째. 자, 얘는 전자들의 아씨, 에어컨 때문에 죽겠나 봐. 왜? 그렇게 똑똑똑하면 밖에서 똑똑똑 하는 거 같잖아. 누구십니까? 대답해야지. 다시 해봐. 누구십니까? 천인규야? 너 차연우야? 천인규. 너 천인규야? 나가세요. 지금 수학만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현은 과학 하잖아. 자, 전자들의 궤도 운동이 관계한데, 자, 이 전자들의 궤도 운동은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일종의 공전이다라고 해. 지구를 중심으로 인공위성이 도는 것처럼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한편 원자핵에 스핀이다. 원자핵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자전을 하게 되는데, 이 녀석들이 자기적 성질을 주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해. 책으로 한번 볼까? 원자 내에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의 궤도 운동과 공전이지, 전자의 스핀, 자전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원자를 작은 자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쉽게 얘기하는 게, 자, 뭐가 돼? 전자들의 궤도 운동이야. 전자들의 궤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애들 경시대 몇 시부터 들어갔는데? 저희 3시 20분. 3시 20분? 우리 통과에 들어가서 1시간 반 정도 시험 보면 이제 올 때 됐구나. 1시간. 보통 1시간 반 정도 보니까 경시대 좀 100분 볼 수도 있고. 나는 바로 와서 버스를 타고 인규는 힘들다고 야 올까 말까 고민이나. 고민은 어떻게 알아? 인기라면 말해줬어요. 아, 지가 그랬어? 나도 대회나서 이렇게 안 온다고 했는데 제가 오라고 해가지고. 너 안 오면 뒤져 그랬지 그랬어. 네? 너 안 오면 뒤져 그랬지. 안 오면 자. 시험장만 보고 했어. 전자들의 궤도 운동이 있는데 여기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 주위를 누가 돌고 있지? 전자가 돌고 있어요. 자, 이 방향으로 전자가 돌고 있대요. 전자가 지금 접선 방향으로 돈다면 이게 전자란 말이야.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운동 방향과 어떻다라고 했지? 같다? 아. 갔다. 죄송합니다. 기현아, 전자의 운동 방향과 전류 방향은 어때? 네? 전자의 운동 방향과 전류 방향은 항상 반대 방향이지. 응? 반대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류가 어디로 돌고 있는 거지? 이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 방향으로 전류가 있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네?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움켜쥐면 되겠지. 오케이? 오른손 이용해서 전류 방향을 잡아주면 엄지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었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뭘 갖게 돼? 자기장을 갖게 한단 말이야. 이런 자기장을 갖게 해. 마치 조그마한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여기 N극이 있고 S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지니? 이렇게 형성되지지. 이렇게 형성되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성질이 바로 전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성질로 인해서 이 전자가 도는 이 원자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원자 자석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자, 뭐 크기까지 구해주고 싶은데 크기는 아직 시기상조일 것 같아서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전자의 스핀이 가장 큰 영향을 줘. 오케이? 전자의 스핀이야. 얘는 이해하기가 쉽고 전자 스핀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전자가 있어요. 전자를 알갱이로 취급했어요. 자, 알갱이로 취급해주고 얘는 이 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전자가 자전을 하고 있어. 얘는 전체적으로 전하가 무슨 전하를 띠고 있지? 마이너스인 전하를 띠고 있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가 이렇게 도는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돈다고 가정한 거야. 그렇다면 자기장은 어떻게 생기지?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전류 방향은 어떻게 생긴다라고 보면 돼? 반대 방향에 전류의 개념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자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하게 돼요. 오케이? 이 영향의 약 2배 정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자핵의 스핀도 있는데 얘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나타나니까 자, 매우 작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걸 살펴보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전자의 스핀이었어요. 자전하는 전자의 모습을 원형 전류에 비유해봤대요. 전자의 스핀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고요. 즉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앙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자 아래쪽으로 N극이 형성돼지고 위쪽으로 S극이 형성돼지다. 오른손으로 감아준 거야. 오케이? 자 한편 전자의 궤도 운동이 있다. 전자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전류는 그 반대가 되겠지. 자 회전하는 전자의 모습을 원형 전류에 비유한다. 전자의 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다. 자 오른손 법칙,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아래쪽에 N극, 위쪽에 S극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자의 궤도 운동이 설명되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물질의 자성이란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자성. 상자성. 자, 그러면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왜? 응? 야, 기현아. 선생님 몇 년 전에 가르친 형이 있거든? 어? 기현이? 잠깐만. 기안 8살. 기안 8사라고? 김기현. 나 왜 이래? 우리가 김기현. 잠깐만. 김시현 쌤 어떤 거? 맞아. 왜 자꾸 시연이 기현이라고 생각했지? 몇 년 전에 옛날에 가르치던 형 중에 노시현이라는 형이 있어. 그 형은 열심히 공부해서 과학고난 가는데 서울대 갔지. 네? 자, 끝이에요? 어? 끝이에요? 열심히 좀 하라고. 응? 내가 지난 겨울방학 때 가르치던 녀석이 있어. 현우라는 녀석이 있는데 공부를 찌질이 하네 이 녀석이. 응?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자, 두 번째. 자,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저 학원에 3학년에 이윤겸이라는 형이 다니고 있단 말이야. 알아? 어? 진짜요? 그 형 공부 지질이 안 하고 지나가다가 여기 니네 남자 화장실 가면 그 소변기 자동으로 물 나오는 장치 있잖아. 그거 하나가 빨간 거 있잖아. 그 걔가 부신 거야. 그 다음에 삼강의실에 저기 다 저거 안전바 있잖아. 없어. 걔가 부순 거야. 근데 요즘은 이제 다 교체됐는데 학원에 리모컨을 다 칼로 오려냈어. 버튼을. 그 다음에 저 스탠드, 카메라 스탠드를 삼각대를 죄다 부러뜨렸어. 엘리베이터 큰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거 있지. 걔 보면은 거울이 좀 다르지. 하나가. 거울 걔가 부셨단 말이야. 응? 걔 이름이 윤겸이야. 별명이 파괴지왕이야. 뭐든지 다 파괴해버려. 자, 물질의 자성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물질은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오케이?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자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강자성을 얘기해 보면 강자성은 자, 대표적인 물질이 다음과 같은 물질이 있다라고 해요. 철, 니켈, 코발트, 가돌리움 등이 있어. 자, 이런 물질들이 대표적인 강자성이야. 여기 뭐 산화철, 가돌리움이라는 게 있거든. GD? 지드래곤 말고 GD가 있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강자성에 속하는데, 자, 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 물질은 수많은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말이야, 얘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 여기 원자 하나가 이런 자성을 나타내. 오케이? 그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원자들이 전자와 얘 전자가 상호작용을 해.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을 해버려. 두 개가 무슨 결합이 있다라고 해? 교환 결합이 있다라고 얘기해. 학교 경시대 잘 봤어? 네. 1등 할? 네, 잘 봤어요. 1등 할 것 같아? 1등. 너 거기 앉으면 좀 있다가 누구 와갖고서는 뭐라고 할 텐데. 내 자리잖아! 그러고.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걔를 롯데를 간다는데. 근데 오늘 안 했나? 자, 그래서 이렇게 교환 결합에 의해서 얘네들이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해. 또 다른 쪽에 있던 녀석이 이 방향을 향했는데 얘도 주변 녀석과 교환 결합을 하게 돼. 그래서 뭉치는 거야, 교환 결합으로. 자, 뭉태기 뭉쳐서 얘네들이 특별한 어떤 구역을 갖게 된대. 같은 구역 내에선 자기장 방향이 항상 어때? 같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교환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조그마한 구역들, 원자 몇 개가 결합해 생기는 이 조그만 구역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구역이라고 해. 줄여서 자구라고 표현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 게 강자성이라고 해. 그래서 강자성은 뭘 형성했다? 자구를 형성했다. 오케이? 자구를 형성했어. 자, 이런데 얘는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한대요. 자,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자, 여기에 지금 좀 전에 그 물질이 있어. 얘는 뭘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했어? 몇 개 영역마다 자기가 갖는 뭘 갖고 있다고? 자구를 갖고 있다라고 해. 하나만 그릴게, 대표. 자,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어. 그런데 외부에서 자기장이 걸어줘. 자, 외부 자기장이 걸어주면 이 자기장의 방향대로, 나침반을 보면 나침반은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배열을 하는 거지. 그치? 자, 이쪽에 자기장 방향대로가 강하게 배열을 해버려. 강하게 배열을 해. 강하게 배열해. 인규 지금 열심히 해갖고 와갖고 목도 타고, 그런데 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꼬르륵거려? 그치, 인규야? 응? 힘들게 막 혼자서 막 학원까지 달려왔는데 저 얼굴이 피곤이 쩔었잖아. 삼산동에서 달려와가지고. 그치? 그치, 인규야?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배열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말이야, 자기장을 없애면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자기 구역이 구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왜? 자기 구역이 자기장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특성인데 얘는 자기 구역이 어떻게 돼? 줄어든단 말이야. 그리고 자구가 커져. 위아더 월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 오케이? 그런데 말이야. 외부 자기장을 없앴어.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얘네들은 자화된 채로 아까처럼 아주 꼭 똑바르진 않겠지만 자 이렇게 자화가 된 채로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남게 돼. 오케이? 얘는 자기장의 성질이 남게 됩니다. 원래는 자기장의 합이 내부 자기장의 합이 얼마였어? 0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자기장을 한번 걸어줬다가 없애버리면 내부 자기장이 0이 아니야. 이해해? 오랫동안 자기적 성질이 남게 돼. 예를 들어서 바늘은 뭘로 만들었지? 바늘. 철로 만들었어. 자석으로 문지르면 바늘도 뭐가 되지? 자석이 돼버려. 외부 자기장의 자극에 의해서 꽤 오랫동안 자기적 성질이 남아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상자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성. 자, 상자성을 띠는 물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알루미늄, 또 산소, 자 그리고 액체산소 같은 거를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종이, 백금, 자 그리고 우라늄과 마그네슘 등이 있다라고 해. 백금도 원소기호로 써줄게. 자, 특별하지 않은 금속들이다. 보통, 그지? 특별한 금속들이다. 일반적인 금속이 아니고 약간 특별한 금속들. 이 상자성에 속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이런 일이 생겨요. 외부 자기장이 없이 원래 상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유담이. 네, 유담. 네, 이렇게 담자만 기억나는 거야. 자, 그래서 왜 이러지 오늘? 더 용어나 보다. 응? 뭐라고? 미쳤다고? 아니야. 시기. 아니야. 절대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이게 줄인가? 혼신의 힘을 다해갖고 시험을 보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거지. 시험 뭐요? 우리 겸이 다 죽고, 겸이래네. 우리 인규 다 죽어가. 경시배를 잘 본 것 같으니까 됐어요. 이게 몇 힘들어? 나 무슨 힘들어. 1등 할 것 같은데, 인규? 아니 못해요. 왜? 문제 어려웠어? 네. 나- 60점만. 남들은 다 더 어려워. 형들하고 같이 한 거잖아. 아니. 1학년만 따로 한 거야? 야, 어려운 시험에서 60점 넘게 맞으면 매우 잘한 거지. 다른 친구들 50점도 안 될 거야. KM에서 17점 받은 걸 잘한 저 거예요. 4점 넘은 어? 거. KM에서 17점 받은 걸 잘한 거예요.
KM에서 17점 받으면 못한 거지. 너 17점. 17점 받았니? 네. 못함. 그거 개 못하는 거지. 나 경에서 4문제 이상. 그걸 왜 봤어? 시간 아깝게. 17점이면은 그거 아무거나 때려도 17점 나오잖아. 거기 없는데요. 숫자 골라서 거기다 마킹하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답을 갖다가 숫자로 쓰는 거잖아. 그럼 보통 그 정도면 뭐 개 못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60점은 넘어야지. 몇 점 만점이에요? 그게 뭐? 100점이겠지. 개. K 아니 괜찮아요. 조리요. 옛날에 중학교 화학 올림피아드가 있는데 그 화학 올림피아드 본 학생이 있었어. 근데 화학 올림피아드는 맞으면 3점, 틀리면 감점이 1점이야. 와. 근데 얘가 황금 비율로 해가지고 빵점을 맞았어. 많이 썼으면 다행이다. 거의 황금 비율 아니니? 1대 3. 계산 개재나다. 그래갖고 거의 신기에 가까운 점수를 맞았지. 그래서 우수상. 그게 점수가 150점인가 그 만점인데, 응? 그 빵점을 맞았어. 아 근데 그래도 마이너스 때는 아니지. 그러니까 황금이지. 자, 그러면 아무런 변화 없을 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해. 얘는 내부의 자기장이 제각각 아무런 방향을 가리키는 거야. 얘네들은 교환결합이 있어 없어? 교환결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내부 자기장이 어떻게 돼? 0이야. 오케이?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걸어봤대요. 자,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안에 있던 녀석들이 외부 자기장 방향대로 강자성체처럼 배열을 해요. 자, 강자성체보다는 덜하지만 약하게 배열을 해요. 오케이? 약하게 배열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배열돼 버리면 내부 자기장이 0이 아니겠지. 맞아? 외부 자기장보다는 작지만 이러한 자기장이 형성되게 돼. 꼭 반드시 작다고 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돼.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얘는 자기장을 없애는 즉시 원래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재배열을 하게 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돼. 그래서 내부 자기장이 뭐가 돼버립니까? 다시 0이 되는 거야. 강자성체하고 이게 달라. 오케이? 그런데 말이야. 아주 재미나게도 이 강자성체들 있죠. 얘네들을 엄청 높은 온도까지 가열을 해줘요. 가열을 했다 천천히 식히죠. 천천히 식히면 그 열에 의해서 교환결합이 깨져요. 오케이? 교환결합이 깨져. 그리고 서서히 냉각시키면은 상자성체로 바뀌어. 그런데 찬물에다 넣고 확 칙 하고 식혀버리면 다시 강자성체가 돼버려. 그렇게 금속의 온도를 높여야 되는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퀴리 온도라고 해요. 퀴리 온도는 교환결합이 깨져서 자, 강자성체가
상자성체로 변할 수 있는 온도래. 그냥 가장 간단하게 교환결합을 깨는 온도를 이야기한대요. 아시겠죠? 교환결합이 깨지는 온도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자성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성체. 이렇게 다 메가리가 빠졌습니까? 시연이 왜 그러죠? 졸려요? 자, 그러면 반자성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얘는 청개구리 같은 새끼예요. 응? 청개구리 같은 새끼야. 이 반자성체에 속하는 예로는 자, 어떤 게 있냐면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야. 약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확인하기 힘든데요. 거의 대부분의 물질인데, 자, 누가 있다라고 합니까? AU가 있대. AU 하면 뭐지? 금이 AU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H2O. H2O는 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유리. 또 CU. 편의점 아니야? 이 CU가 우리나라 편의점 중에 제일 구리대요. 왜요? 구리잖아. GS가 자, 그래서 자, 이제 알았어? 지금 인규는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C가 불이니까 제일 구리야. GS가 제일 자, 그 다음에 나무. WOOD.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많은 기체들. H2. 누구지? H2. 수소. 수소. 자, 그 다음에 CO2. 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 N2. 질소.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플라스틱류들.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반자성체에 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자성체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짜잔, 내부 자기장이 없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 뭐가 있지? 얘는 원자자석이 존재하지? 않아. 원자자석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가해줍니다. 외부 자기장이 가해진대.
자,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요, 원자 자석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냐면요, 어떻게 생기니?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원자 자석이 생겨요. 다시 없애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해해요? 희한한 일이 있다. 그럼 얘는 왜 이럴까요? 이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야, 시계를 자꾸 보면 시간이 더럽게 안 가. 야, 선생님 오늘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네? 이게 얼마나 지겹겠니? 빨리 가서 한 잔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이 타이밍 맞나 이 타이밍? 출근. 출근은 몇 시에? 출근 몇 시였냐고? 오늘 집에서 일하다 와가지고 아까 4시 반에. 내 집안에 와서 몸에 진짜. 근데 집에서 학원 일을 한 5시간을 하다 온 거야. 그럼 몸에 진짜 안 추워. 집에서 일하니까. 자퇴구. 그거 바꿔서 시험. 과학고 형들이 시험을 봤잖아. 과학고 형들이 시험을 봐갖고 진과학은 지난주 봐갖고 지난주에 자료를 마련했는데 인과학은 수요일날 했는데 타이핑 치기가 싫은 거야. 학교 시험 문제가 17문제 나왔는데 17문제를 타이핑을 해야 되거든. 근데 타이핑 금세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떤 책에서 인용했는지를 또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그것까지 확인 다 하고 만들어 놓는데 5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 화학 선생님 오늘 더 큰일 났어. 화학 선생님 그걸 오늘 밤에 하셔야 돼. 그럼 밤새실 것 같아. 내일 아침 9시부터 수업인데. 내일 주말 특강 일정 자, 그러면 이렇게 반자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 이런 걸 한번 볼게. 이쪽에 누가 있다라고 했지? 누굴 것 같아? 원자핵이란 말이야. 원자핵 주변엔 누가 돌고 있어?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자, 이 물질들을 보면 대부분의 물질들은요, 원자 상태가 아니고 분자 상태 형태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치? 또는 화물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업스핀이 있으면 다운스핀이 거의 대부분 존재해. 오케이? 위스핀과 아래스핀이 비겨버리면 자기장이 나타나? 안 나타나거든.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이 원자 상태가 아닌 물질들이 이게 결합돼 갖고 위스핀과 아래스핀이 다 상쇄돼서 자기장이 안 나타난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은 그래서 아무런 자성이 없어. 스핀이 뭐예요? 스핀 자전. 너 화학 시간에 전자 스핀 안 배웠어? 그 스핀. 그 스핀 얘기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일부 전자들은 궤도 운동이나 위스핀에 의해서 또는 아래스핀에 의해서 뭘 갖게 돼? 아주 작은 자기장을 갖게 돼. 오케이? 그게 아까 썼던 원자 자석이 되는 이유야. 오케이? 그리고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몇몇 금속들은 주변의 원자핵들과 결합해서 특정한 방향의 스핀 또는 궤도 운동을 하는 녀석들을 많이 갖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한번 보자. 이쪽에 전자가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대. 자, 얘가 반자성체라면 지금 원자핵 주변에 똑같은 같은 궤도에 전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어떤 전자가 있어? 반대 방향으로 도는 전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원래 스핀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스핀이 여기서 어려워서 이렇게 궤도 운동으로 표현할게. 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녀석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때 이쪽으로 누가 흘러? 전류가 흐르고 있단 말이야. 이 전류를 I0라고 하자. I0. 얘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지? 이쪽 방향으로 I0가 흐르고 있었다라고 할게. 같은 색이라고 할게. 같은 궤도니까 같은 빠르기로 둬서 같은 전류를 갖는다라고 얘기할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쪽으로 원자 자석이 나타나겠지? 이 원자 자석의 성질을 뮤라고 쓸게. 뮤0라는 자석의 성질을 가질 거야. 나중에 이거를 자기 모먼트라고 표현해 주거든. 자, 얘도 역시 똑같은 크기에 뭘 갖게 해? 뮤0를 갖게 한대. 뮤0를 갖게. 그런데 말이죠. 이쪽에 자기장을 한번 걸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N극이 들어가려고 한대. N극이 들어간대. 이 고리를 철사라고 생각하면 이 철사는 N극이 들어오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싫어하면 이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려고 하겠지. 그럼 전자가 어디로 돌아? 이쪽으로 돌아야 돼. 그러면 이 전류의 세기보다 더 빠른 전류의 세기로 돌겠네. 그치? I0에서 뭘로 바뀌게 돼? I1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해해? 그렇다면 원래 자석의 세기에다가 추가되지는 자석의 세기를 갖겠지. 그치? 맞아? 그래서 이 경우에 전체 자석의 세기는 원래 자석의 세기에다가 유도되는 전류에 의한 자석의 세기로 변화되는 거지. 증가했어요. 즉 아랫방향에 자기 모먼트를 갖게 되는 거지. 이해해? 반대로 이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겨. 원래 이 뮤제로와 미안해. 이거 반대 방향으로 썼어야 돼. 그치? 반대 방향의 뮤제로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지? 0이었거든. 오케이? 이 자석의 성질 아래로 오는 자석의 성질 위로 가는 자석의 성질이 합쳐져서 0이 됐었어. 그런데 말이야, 여기에 N극을 또 들여놓보자. 여기에 N극을 들이밀게 되면 이 도선이라고 생각할 때 이 아이는 N극이 들어오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겠지. 싫어하면 반대 방향으로 뭘 흐르게 해? 전류를 흐르게 한단 말이야. 전류를 흐르게 해. 이해해? 그래서 결국에 이것 빼기 이게 되니까 합이 뭐가 돼? 얘보다 작아진 I2가 된 거야. 얘는 I0에서 뭘로 바뀌었어? I2로 감소됐어. 오케이? 또는 요 전류 부분에 의해서 아랫방향으로 뭘 갖게 되니? 자기 모먼트를 갖게 돼. 자기적 성질을 갖게 해. 그럼 결국에 두 녀석이 합쳐진 결과가 뭐가 되니? 뮤2라고 한다면 뮤2는 뮤0 위쪽 방향으로 뮤0에 원래 뮤0 빼기 뭐가 돼? 여기서는 그냥 벡터니까 그대로 쓸게. 마이너스 뮤0 더하기 뮤라는 값이 돼버렸어. 그 크기가 어떻게 되지? 줄어들었지. 즉 이쪽에 생기는 전체적인 뮤는 얘가 뮤1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된 거지? 얘가 뮤2가 된 거야. 위쪽 방향으로 뮤2가 됐어. 원래 같아서 0이었는데 얘와 얘가 같아지지 않았지. 그래서 얘는 자석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뭘 갖게 돼? 알짜 자석의 힘을 갖게 돼.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지. 그래서 이게 반자성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야. 전자기 유도가. 그래서 우리 전자기 유도부터 한번 살펴본 거죠. 자, 그러면 자성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미가 지각한다고 거짓말했네. 결석일 건데, 그치? 자, 물질의 자성,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자화되는 정도에 따라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구분한다. 강자성, 물질이 자기장 내에 있을 때 자화되어져 자석에 강하게 끌리는 성질을 말하며 이러한 성질을 띠는 물질을 강자성체, 강자성 물질이라고 하고 철, 니켈, 코발트 등이 속한다. 상자성, 물질이 자기장 내에 있을 때 자기장의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되는 성질을 말하며 이러한 성질을 띠는 물체를 상자성체, 상자성 물질이라 한다. 알루미늄, 산소, 종이, 백금, 우라늄, 마그네슘 좀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이러하다. 반자성,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성질을 말하며 이러한 성질을 띠는 물체를 반자성체, 반자성 물질이라 한다. 대부분의 물질이 여기에 속하는데 금, 물, 유리, 구리, 나무 등 그리고 많은 기체들, 수소, 이산화탄소, 질소, 플라스틱류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가해졌을 때 강자성체는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매우 강하게 정렬하게 된다. 자기장을 없애면 자기 자석의 효과가 오랫동안 유지되지만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는다. 근데 진짜 몇 년간 선생님 때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얘기 듣고 바늘을 갖고 자석에 한번 무질러 봤었어. 그리고 다른 바늘하고 그냥 같이 놔뒀었거든. 자석이 됐네 하고. 그러고 몇 년이 지났어. 바늘이 부러져서 새 바늘을 꺼내려고 딱 꼈더니 바늘이 지들끼리 막 붙어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은 왜 좋아서 붙어 있지? 하고 보니까 그때 문질렀던 녀석을 넣어놨거든. 걔가 자석이 됐지. 그 자석이 된 녀석이 또 다른 옆에 있는 바늘들을 다 자석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석을 유지한 거야. 그게 거의 한 7, 8년 지나서니까 상당히 오랫동안에도 오랜 시간 후에도 그런 성질이 남아있더라는 거지. 자, 한편 상자성체. 원자들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되는 걸 자화되는 현상이 생긴다. 이게 상자성체,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자, 외부 자기장을 없애버리면 자석의 효과가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까 상자성 설명해 줬던 얘기죠. 자, 반자성체, 얘는 평소에 아무런 성질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 하지만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 바로 아무것도 없고 내부에 원자 자석조차도 없더란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자성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얘네들 요즘 시판되고 있는 자석 중에 가장 센 게 네오디뮴 자석이지. 네오디뮴 자석을 갖다 놓으면 반자성체도 약하게 반응한다는데 상당히 세죠. 네오디뮴 자석 여러 개를 붙여갖고 유리막대 가까이 하지. 유리막대가 밀려나. 유리는 뭐기 때문에? 반자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석을 세게 하기 나름에 따라서 얘네들을 어떻게? 밀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보통 보는 자석들 있지. 걔들 갖고는 깨딱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근데 요즘은 강한 자석에는 반응을 한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전자기도 렌츠 법칙은 우리 했지요?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다지기 문제. 다음 중 물질마다 자성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물질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마다 원자 자석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물질마다 원자 내 전자들이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이 다르기 때문에, 원자 내의 전자의 스핀 방향과 그것에 의한 전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원자 내의 전자의 스핀과 그것에 의한 전류 방향이 같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답은 3번이 되겠죠. 자성은 바로 전자들의 궤도 운동과 전자 스핀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2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물체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다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였을 때 내부 원자 자석들이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체와 그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어떤 것이냐?
살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졌네. 얘는 반자성이어야 되겠지. 반자성에 해당하는 물질, 일반적인 물질들이거든. 자, 여기서 반자성의 가장 대표적인 거 5번이 답이 되겠다. 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의 S극을 코일 쪽으로 가까이 가져갈 경우에 코일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면 유도전류 방향 그리고 자석과 코일 사이에 작용한 힘을 바르게 짝짓는 무조건 밀어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S극이 있는 쪽에 S극을 형성해야 되겠지. 손으로 움켜쥐면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방향이다 보니까 얘는 B에서 A로 흘러야 되겠지. B에서 A 청력이 답이 되겠다.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해. 안 이상하니? 니네 그림도 그런가? 내 눈이 이상한가? 제대로 돼 있구나. 내 거는 선생님 께 이상하다. 이거는 감을 수 없는 배열로 만들었구나. 뭐가? 붙어 있지. 지우개 좀 주워줄래? 선생님 것만 그림 잘못돼 있지? 네. 자, 4번. 오른쪽 그림은 전자기 유도 실험 장치이다. 검육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유도 전류를 세게 하는 방법. 첫 번째, 강한 자석이 이용한다. 두 번째, 코일의 감소를 많이 해준다. 세 번째,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코일의 감소를 늘려주고 자석의 움직임을 빠르게 하고 자석을 센 거로 하고 그렇다면 답은 1번하고 4번만 답이 되겠구나. 자, 5번. 가문수가 200개인 코일이 있다. 이 코일 내부에 자속이 1초당 3웨버가 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 V1이라고 하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우리 유도 기전력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어? 졸린 거야? 힘든 거야? 체육을 했어? 이렇게 더운데 체육을 했어? 운동 강당에서 했습니다. 강당에 에어컨 틀어주시니? 시원하니 강당 에어컨은? 야, 세월이 좋다. 선생님 때는 땡볕에 나가서 그냥 땀 삐질삐질 흘리고 뛰어다녔는데 좀 강당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하는구나. 근데 그래서 축구는 못하는 축구를 못해? 거기서 하면 되잖아. 아니, 좁아요. 아이, 미니 축구하면 되지, 풋살처럼. 미니 축구. 그래서 한 10명은 뛸 수 있지 않냐? 플러스는 근데 배드민턴 쳐요. 배드민턴. 실내라 배드민턴 치기는 좋겠다. 네네. 바람이 안 불어서. 선생님 때 배드민턴을 실외에서 치니까 치면은 날아가. 바람 불면. 바람 센 날은 아예 칠 생각도 못 하지. 바람 센 날 치면 비 오면 체육 안 하고 이론 수업하고. 비 오면 뭐가? 선생님 때는 진짜 막 이맘때 나가서 뛰면 그냥 땀 삐질삐질 흘리고 했구나. 근데 그거 아니? 그저께가 7월 3일인가가 지구 역사상 기온 관측 이래로 가장 뜨거운 날이었대. 우리나라는 시원했대는데. 우리나라 비 오고 바로 다음 날이라 시원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날이었대. 그래서 올해는 역사를 더 심하게 쓸 것 같아. 인천도 40도가 넘어갈 것 같아 올해. 35도. 응? 35도. 아니 40도가 넘어갈 것 같다 인천. 인프리카 되는 거야 또. 실제로 거제도 지방에서 파인애플 키운대. 한라봉이 원래 제주도에만 키울 수 있었거든. 한라봉도 제주도에 나온대. 귤이 남해에서 크면 또 되게 오래됐고. 심각한 거야. 그 다음에 요즘
바닷물이 뜨겁다 보니까 상어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알았어요. 어저께인가 삼척인가에서 맞아요. 백상아리라고 식인 상어의 가장 대표적인 상어거든. 그 조수에 나오는 상어가 백상아리야. 그게 발견됐어. 길이가 2m짜리니까 어린 편이야. 백상아리는 크면은 암컷이 짧을 때 이런 5m 이상이 큰다고 해. 생각해봐. 5m면 여기 대각선 길이야. 선생님 어릴 적에 그런 집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어릴 때 인근에 바닷가가 있었거든. 근데 해녀 아줌마가 있었어. 그리고 해녀 아줌마가 있고 아저씨가 그 선장이었어. 그리고 자기 부인을 이제 밑에서 따오라고 내려보내고 위에서 지키고 있었나 봐. 근데 갑자기 상어가 나타나갖고 다리만 남겨놓고 몸을 다 물고 가버렸어. 한쪽 다리밖에 못 찾았어. 노인과 바다. 근데 이 상어들이 한번 사람의 피맛을 본 놈들은 사람을 자주 공격하게 된대. 포악해지고. 그래갖고 그걸 잡는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엔 못 잡았던 걸로 기억해. 근데 우리나라 인근에서 종종 지금 식인 상어들이 나타나고 있어. 올 여름철에 물놀이 가는 친구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깊은 바다 가면 안 되고 항상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야 되고 부모님 곁에 꼭 있어야 되고 혼자 떨어져 있다가 사고 나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혼자 떨어지다가 사람한테 먹히면 인규는 좀 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아. 너같이 귀여운 친구를 먹으면 나쁜 놈이지. 인규 안 그래? 응? 인규처럼 귀여운 녀석을 먹는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유도 기전력을 그냥 V라고 쓰면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다라고 썼거든요. 여기서 V1이라고 하는 녀석은 가문수가 몇 번 감겨져 있다라고 합니까? 200번 감겨져 있었지.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안 써도 돼. 그치? 마이너스는 방향과 관계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1초에 델타 t가 1초가 되겠지. 1초 동안에 자속은 얼마큼 변했대요? 몇 웨버만큼 변했대? 3웨버만큼 변했대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지? 600V라는 크기를 갖게 되겠지. 600V의 크기를 갖는다. 그런데 자, 얘는 바뀌었어. 가문 횟수가 몇 번이 됐다라고 합니까? 가문 횟수가 2배만큼 느렸대요. 그러면 얼마가 되니? 400이 돼버리고요. 자, 2분의 1초 동안에 자속은 얼마큼 바뀌었다라고 합니까? 3웨버만큼 바뀌었다라고 해요. 자, 그럼 올라가 버리면 6이지. 네. 얼마가 되니? 2400. 2400V가 되겠지. 그래서 기전력이 4배만큼 증가됐다라고 합니다. 1대 4. 자, 6번. 갑자기 낙곱새가 먹고 싶어? 낙지, 곱창, 새우전골. 선생님 이분만 빨리 끝내주세요. 알겠어요. 아마스피고. 네. 자,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오른쪽 그래프는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자 일정한 코일 속을 지나는 자기장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각 구간 중 자,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큰 곳이 어디고 또 가장 작은 곳이 어디인지를 자 바르게 짝져 보도록 하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2라고 쓰면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면적 a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phi b가 뭐기 때문에 b 곱하기 a가 되기 때문이지. 자, 그럼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 기울기가 가장
큰 영역이 가장 세지. 어디가 가장 커? 디귿 영역이 되겠지. 가장 작은 곳은 기울기 가장 작은 건 0인 곳이 있지. 어디? C인 곳이 0이 되겠지. 네. 그래서 얘는 D, C가 답이 되겠다. 답은 4번. 자,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게 원래 15분에 끝내야 되는 거지. 네. 15분에 끝내면은 2분 빨리 끝내달라니까 12분, 13분에 끝내주면 되겠네. 네. 자,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속으로 직선 도선이 움직이고 있다. 이때 직선 도선으로는 전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라고 했어요. 이건 상당히 응용된 문제 중에 하나야. 자기장은 모두 어떻게 하고 있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공간인데 이쪽에 도체 막대가 있어요. 자, 도체 막대가 이렇게 있는데 도체 막대를 앞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어요. 이때 이 안에 누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 전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 전자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 전류 방향은 어떤 방향이야? 전자의 방향과 어떻다 그랬어? 반대 방향이라 그랬어. 전류는 이 방향이다라고 생각해. 얘 때문에 생기는 전류야. 그럼 한번 보자. 자기장 나오지? 나오지? 자,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니? 이렇게 흐르지? 그럼 이 전자는 어디로 힘을 받아? 위쪽으로 힘을 받게 돼. 실제 전자의 이동이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전자의 이동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해? 이거는 전류 방향이라고 했지만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란 뜻이야. 이거를 다시 한번 써줄게. 반대야. 그치? 전자 방향과 반대니까 이게 누구 방향이야? 전류거든. 그래서 전자 이동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가더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많이 보일까? 전자들. 그럼 이쪽에 누가 남지? 플러스들이 남겠지. 그래서 얘가 나중에 플러스 극이 되고요. 얘는 무슨 극이 돼? 마이너스 극이 돼서 배터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배터리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몇 번? 1번이 답입니다. 자,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기장의 세기가 6테슬라인 균일한 자기장 속에 수직으로 놓여있는 디귿자 도선 위에서 도체 막대를 5m/s의 속력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이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유도 기전력은 무조건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도 기전력은 뭐라고? 브라보다 라고 했지. 브라보야. 이걸 무조건 써주면 돼. 그러면 자기장이 몇 테슬라야? 6테슬라. 도선의 막대의 길이는, 도선 속에 놓여있는, 자기장 속에 놓여있는 도선의 막대 길이는 0.1m야. 자, 속력은 몇 m/s로 움직이고 있어? 5m/s로 움직이고 있어. 자, 그렇다면 이때 기전력은 얼마가 되니? 3V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들은 숙제예요. 자, 숙제는 스스로 실력 높이기 256쪽에서 263쪽까지 일단 숙제를 드릴게요. 그 다음 단원들이 금세 끝날 거야. 로런츠 힘만 하면 끝나거든. 그치? 우리 지난번에 FBI 했지. 그래서 로런츠 힘하고 자체 유도, 상위 유도만 빠르게 지나가면 끝날 것 같아. 지금 학원 준비해놨지? 학원 준비해놔야 돼. 그 학원 끝나면은 앞으로 스케줄을 대충 설명해 줄게. 학원이 끝나면 물리를 좀 더 근본적으로 보기 위해서 옛날에 고등학교 형들이 쓰던 책을 쓸게. 이 책 갖고는 너무 중구난방이라 과학고 또는 영재학교 가서 좀 힘들 것 같아. 그냥 처음에 1학년 때 관심거리 갖기 위해서 볼 만한 책이지 아주 뭐 깊이 있게 다루기엔 좀 어려운 책이거든. 그래서 좀 깊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 올해 겨울방학 근처까지는 학원을 다 끝낼 거야. 네. 학원 끝내고
좀 어려운 이거보다 좀 더 체계적인 책으로 들어가고 그거를 두세 번 정도 본 다음에 과학고 입학하기로 하자. 네. 특히 최근에 진상과학고에서 앞으로 선생님 얘기한 책에서 문제를 많이 반영해서 내주시고 있거든. 내신 문제로도 많이 쓰이고 교재 내용도 학교 수업과 부합되고 있어. 그리고 최근에 수능이 쉬워진다며. 그러면 수능 특강을 교재로 쓰고 있는 인천과학고는 조금 교과 과정을 바꿀 것 같아. 그거 대비해 갖고 아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공부를 할게. 여기까지. 어디가? 나 아마 화장실. 스티커 네, 맞아. 네.